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늦게나마 3월 모의평가 고1 한국사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확인해 보면 1번 가시대의 사회 모습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알 수 있는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힌트가 바로 나오네요. 농경과 목축이 시행되었다. 두 번째로 보면 다수의 빗살무늬 토기 파편이 발견되었다. 세 번째, 움집이라는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관련하면 이 가는 무슨 시대다,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럼 1번 불교가 공인되었다. 이 시대는 고대 시대, 고대 국가 시대다라는 고대 국가 시대. 간석기가 사용되었다. 맞죠, 여러분들? 간석기. 3번 팔관회가 개최되었다. 팔관회는 어느 종교의 페스티벌, 축제였나요, 여러분들? 불교죠, 불교. 불교의 국가가 어디였다? 고려였다, 고려. 고려에서 태조 왕건이 훈요 10조를 통해 무엇을 활성화하자? 그죠? 불교 축제인 팔관회를 활성화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걸 우리 학습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나요? 자, 4번 전시과가 운영되었다. 이거는 고려의 토지제도입니다, 여러분들. 고려의 토지제도고 참고로 고려의 경종 시기에 시작됐습니다. 경종 시기에 시작된 토지제도다. 5번 대동법이 시행하였다. 나중에 후에 조선 후기에서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선사시대 관련해서 몇 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사시대. 선사시대는요, 크게 구석기와 신석기로 나뉜다 했습니다. 우리는 구석기와 신석기에서 그 생존 방법,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죠. 구석기는 어떤 방식을 먹고 살았다. 즉, 사냥과 채집이란 방식을 활용했었다는 거고, 신석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 뉴 테크닉, 바로 농경이죠. 농경과 목축이라는 방식을 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집은 어떻다? 계속 이동하는 생활이었다. 이동하기 위해서는 편해야 돼. 편하기 위해서는 동굴이라던가 천막을 활용한 막집을 활용했다는 거죠. 도구는 굉장히 투박했습니다. 뗀석기, 부서서 썼다는 거죠. 농경과 목축, 신석기 시대는 어떠했다? 이제 정착하기 시대, 정착. 농경하기 위한 정착 생활을 했다. 정착 생활. 그래서 집도 어떻게? 움집으로 만들고, 움집으로. 이렇게 땅을 움집을 파가지고 만들고 불을 피워서 살았다는 거죠. 도구도요, 좀 더 세련되졌습니다. 단순히 부쉈던 것을 어떻게? 갈았다. 그래서 간석기가 사용되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2번 가국가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가국가의 힌트가 무엇인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면 청자가 나오네요. 청자가 나오네요. 그리고 두 번째 힌트 12세기 무렵이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건 상감청자가 나오네요. 또 청자가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도자기는 도자기인데 어떤 도자기? 청색, 블루. 블루 색깔이 띠는 도자기란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청자를 만들었던 유명한 나라가 어딘가? 그 나라 바로 고려입니다, 고려. 고려이고 또 여기 12세기잖아요, 여러분. 12세기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예요? 1100년부터 해가지고 1199년 이 사이죠, 여러분들. 1100년부터 1199년 이 사이고 이 시기는 바로 고려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정답은 뭐냐? 바로 5번의 팔만대장경. 산수무늬 벽돌은 어느 나라였죠? 우리 배웠어요. 이제 백제고 여기에 무슨 사상이 담겨 있었다? 도교 사상이라는 거죠. 이불병자상은요, 여러분들 이거는 발해입니다. 발해의 불교 문화, 발해의 불교 문화. 추구기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초등학교도 배웠어요, 이거. 어디죠? 조선시대고 바로 세종 시기에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석굴암은요, 무조건 신라입니다. 신라예요. 그래서 정답은 팔만대장경 판을 만든 고려시대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도자기 중에서는 하얀 도자기였어요. 우리는 그거를 백자입니다. 백자는 도자기는 도자기인데 도자기는 어떤 색깔이다? 하얀색이다. 하얀색. 하얀색을 띠는
도자기를 백자를 합니다. 그러면 백자를 잘 만들었던 나라는 어디냐?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여러분들 도자기를 만드는 그 장인들이 일본에 많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3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국가를 확인하고 있네요. 첫 번째 힌트 광개토대왕 벌써 나왔네요.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힌트를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최소 2개 이상은 찾아야 돼요. 왜냐 이 하나만 찾았다간 낚시에 걸릴 수가 있어요. 낚시에 여러분들 끌 수 있거든요. 그래서 2개 이상의 힌트를 찾아서 특증을 해야 됩니다. 광개토대왕 기상을 느끼길 바라며 스마트폰 손잡이에 호우면 그릇을 넣었습니다. 경주의 고분에서 출토된 호우면 그릇에는 광개토대왕 시호가 새겨져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시 신라와 가의 관계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호우면 그릇도요, 아주 중요한 힌트, 중요한 힌트. 그래서 1번과 2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가국가는 어디다? 바로 고구려다, 고구려다, 고구려.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추측할 수 있다. 1번 태학을 설립하였다. 정답이죠, 여러분들. 태학을 설립했던 고구려의 왕은 누구였죠, 여러분들? 소, 수, 림, 왕이었죠. 2번 팔족법을 제정하였다. 우리 배웠어요. 어느 나라였죠? 고시로 시작하는 고, 조선이죠. 고조선이죠, 여러분들. 집현전을 설치했다.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초등학교 다 배웠어요. 어느 나라다? 조선이고 그 중에서도 세종시기다. 세종시기. 우산국을 정보해야 돼. 우산국은 여러분 어디냐면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울릉도는 바로 신라 시대고 정확히는 지증왕시기. 5번 독서 상품과를 시행하였다. 이걸 배웠어요. 이거 어느 나라예요,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물어볼게요. 독서 상품과는 무슨 제도인가요, 여러분들? 독서, 읽는데, read, 읽는데요. 읽고 상품, 세개 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뽑는 제도야. 인재 등용 제도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시행한? 신라에서 시행한 인재 등용 제도라는 거죠. 시기적으로는 여러분들 원성왕 시기. 여러분들 기억이 나나요? 좋아요. 이 제시문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면요. 당시 일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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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로 쳐들어갔습니다. 신라로. 이때가 언제냐? 때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쯤 됩니다. 이 시기쯤에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올 때 이 여기에 또 다른 나라가 있었어. 어느 나라? 바로 가야에 가야. 가야와 일본이 신라를 공격합니다. 근데 신라는 힘이 약했어. 힘이 약했어. 너무 힘이 없었어. 그래서 어디로 요청하는가? 여기 있는 나라. 무슨 나라 여기에? 저 고구려의 헬프를 외칩니다. 헬프를 외치면서 내려온 사람이 있었으니 이때 내려온 사람이 누구냐? 이때 내려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자가 광개토 대왕입니다. 광개토 대왕. 광개토 대왕이 내려와서 신라를 도와줍니다. 도와주면서 외나라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이때 외나라를 지원해준 가야도 또 공격합니다. 가야를 공격하면서 이때 이제는 맹주의 지위를 잃어버린 곳이 어디냐? 바로 금관가야. 금관가야가 맹주의 지위를 상실한다. 맹주의 지위를 상실한다. 여러분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금관가야를 멸망시킨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광개토 대왕이 금관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맹주 지위가 상실되었다는 거. 금관가야가 멸망되었을 때가 언제였다, 여러분들? 법흥왕식이에요. 신라 법흥왕에 의해서 금관가야가 없어진 거고요. 광개토대에 내려왔을 때는 금관가야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 가야 연맹의 중심 자리를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광개토 대왕이 신라의 군대를 주둔하게 합니다. 군대를 신라에 놔둡니다. 이때 놔두면서 만들어진 게 뭐냐? 바로 이 호명 그릇이란 거예요. 호명 그릇. 이해가 됐나요? 좋아요. 자, 가나 시기 사이에 있던 사실,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사실 어려운 문제. 이런 걸 제일 어려워할 거예요. 어려움. 자, 그럼 가라 한번 볼까요? 장수왕이 군대 3만을 건드리고 백제를 침공하여 함락시켰고 왕을 죽였다. 자, 이때가 몇 세기냐? 바로 고구려가 어떤 시기다? 전성기를 찍었을 때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5세기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수왕이 죽였던 백제왕은 누구였을까요? 이때
누구였을까요? 장수왕이 죽이면서 뭐라고 말은 죽었다? 아이고 괴로왕 하면서 죽었다는 거죠. 괴로왕입니다. 괴로왕. 자, 백제왕이 관산성을 공격하였다. 신라의 김무력이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서로 맞붙어 싸웠다. 신라의 장군 도적 갑자기 공격과 백제왕을 죽였다. 관산성에서 누가 백제왕이 죽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 무슨 전투다? 관산성 전투다라는 거죠. 관상선 전투에서 전산왕이 있었습니다. 백제왕 누구였죠? 성왕이에요. 성왕. 이때가 언제다? 바로 신라가 전성기 시설이다. 신라가 전성기 시설 언제다? 6세기입니다. 6세기. 그럼 5세기와 6세기 사이 사건을 묻네요. 자, 1번. 홍경래난을 일으켰다. 이거는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조선 후기. 19세기. 19세기. 성왕이 사비를 천도했다. 정답은 2번이죠. 성왕이 전사했다잖아요. 성왕이 전사하기 전 내용인 2번이 답이 되겠죠. 3번. 정조가 규정각을 정비했다. 이것도 조선 후기입니다. 최승로가 식무의집할 줄 건의했다. 어느 나라 여러분들 최승로 우리 배웠어요. 고려죠. 고려.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몽골군이 침략한 상황이네요. 언제다? 고려다란 거. 이렇게 풀어내요, 여러분들. 조선, 고려. 근데 지금 여기는 무슨 상황이다? 삼국시대, 삼국시대. 삼국시대란 거죠. 그럼 정답은 자동으로 2번이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 전기의 과학기술을 묻고 있네요. 농사 직설을 뭐냐, 여러분들 말 그대로 농사예요, 농사. 농사를 잘 짓는 법, 잘 짓는 법에 대해서 쓴 거고, 자경론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과학기술 관련된 거고요. 앙부일구는 이게 흔히 말하는 해시계죠, 해시계. 등 이게 다 조선 전기에 발달한 거거든요. 자, 1번 칠정사 편찬이다. 정답이에요, 정답. 칠정사는 뭐냐면 여러분들 역법이라는 건데, 역법이란 건데요. 이 역법은 뭐냐? 말 그대로 지구과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천체, 천체, 하늘을, 하늘을 연구한 것이에요. 연구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수원 화성 축조는요, 여러분들 정조입니다. 정조식이고 바로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경주 첨성대. 경주하면 무조건 여러분들 신라예요, 신라. 신라, 신라. 직지심체 요절. 왠지 불교스럽지 않나요? 불교스러운 거 무조건 고려다. 불국사 3층 석탑. 이거는 신라의 유물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조선 전기와 후기를 구분할 수 있냐? 구분할 수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에 들어갈 알파벳을 묻고 있네요. 자, 한번 따라가 볼까요? 삼국을 최초로 통일한 국가는 어디다? 신라다란 거죠. 신라는 골품제나 신문제도 있었나요? 그렇죠. 성골, 진골, 육두품 등이 있는 골품제였다는 거. 뼈에 등급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예. 과거제를 시행했는가? 여러분들 신라의 인재 등용제도 있죠. 신라의 인재 등용제도가 뭐였죠, 여러분? 인재 등용제도 아까 배웠어요. 책을 읽고 세 개의 등급으로 나눈다는 거. 이게 뭐다? 독서, 삼품과다라는 독서, 삼품과다라는 거. 그래서 아니오죠, 여러분들. 국학을 설치했는가? 여러분들 신라의 특히 통일신라의 유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어디였죠? 교육기관? 신문왕이 설치됐어요. 신문왕이 설치한 거. 그게 바로 국학이죠. 여러분들 계속 헷갈리는 게 국학과 태학인데요. 태학은요, 고구려, 누구왕? 소수림왕. 소수림왕. 국학은요, 언제다? 통일 신라식이고, 신문왕이다. 대신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을 교육하는 기가? 무엇을? 유학을 교육하는 기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죠. 예. 정답은 C가 됩니다. C. 자, 여기 하나 더 중앙을 구서당을 정비했는가?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신라 시기에 통일 신라는 세 가지의 고민거리 있었죠. 뭐가? 영토가 커졌다. 그 다음에
유민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뭐다? 진골귀족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특히 이 유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민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군대를 조직했다는 거. 그게 뭐다? 중앙군의 구서당이란 거죠. 구서당이란 거죠. 영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떤 거? 9개 주와 5개 소경으로 정비했다는 거죠. 구조 5소경. 그리고 상수리 제도를 시행했다. 이런 거 배웠던 기억이 나나요? 진골기를 견제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 진골기를 견제하기 위해서 뉴페이스를 길렀다. 뉴페이스. 그래서 학교도 만들고요. 국학도 만들고요. 그리고 독서 삼품과라는 새로운 인재 등용 제도를 시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이 나나요? 우리 다 배운 거예요, 이거. 이거 맞췄어야 돼요.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연행사, 북학은 북쪽에 있는 청을 배우자. 청나라가 있네요. 우리 청나라가 있다라는 거.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일단 크게 실학과 관련된다는 실학 관련된 거고 실학과 관련된 인물 중에서 이 사람 누구냐? 바로 박제가라는 박제가라는 사람이에요. 자, 박제 관련은 뭐냐? 1번 동학을 창시했다. 동학을 창시한 사람은 최우라는 사람, 최재우라는 사람이고 삼국 사기에서 저출하였다. 이 사람은 김부식이고 고려 사람이에요. 독립협회를 창립하였다. 이 사람 바로 서재필이라는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은 필립 제이슨이라도 불리는 사람이에요. 서재필은 사람이고 살수에서 적군을 물리쳤다. 이 사람이 누구다? 살수대첩 을지 문덕이고 고구려 사람이에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실학은 뭐냐? 실학은 말 그대로 아주 실하다 뭐예요? 실하다? 꼭 찾다. 다르게 말하면 꼭 차도록 쓸만한 학문이야. 쓸만한 학문. 아주 꽉 차도록 쓸만한 학문이다. 그렇다면 why? 왜 조선 후기에는 실학이 등장했는가? 왜 등장했는가? 왜냐하면 당시 조선 후기에는요, 굉장히 성리학이라는 학문이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의미가 사라지고 국가의 발전도 떨어지고 위기가 계속 찾아온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리학을 좀 더 실제적인 이 현실에 도움이 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바꿀 필요했어. 그래서 따라서 나온 게 뭐냐? 바로 실학이라는 현실에 도움이 되도록 학문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이 현실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먼저 농업에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상공업에 도움이 되도록 현실에 도움이 되도록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중농학파라고 하고요. 중농학파. 이거는 우리는 중상학파라고 부릅니다. 중상학파. 중농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정약용이고요. 중상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박지원과 박제가라는 사람. 제가. 자세한 건 여러분 나 조선 후에 가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일단 이런 흐름수예요. 이런 수로. 실학은 뭐다? 아주 쓸만한 학문이다. 현실에서 도움이 되는 학문이다. 그러면 현실에서 도움이 되는 학문을 왜 주장하게 되었는가? 바로 성리학이 쓸모 없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려의 국왕이네요. 힌트가 고려 국왕을 묻고 있네요. 고려의 국왕 우리 몇 명 안 배웠습니다. 한번 힌트를 확인해보죠. 서경으로 삼았다. 어디를? 평양을 4시간제도 시행했다. 훈요 10도 남겼다. 누구예요, 여러분들? 우리 배웠어요. 태조 왕건이죠, 여러분들. 태조 왕건. 자, 1번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이거는 조선시대. 고 적기는 영조입니다. 영조. 후삼국을 통일했다. 2번이죠. 훈민정을 반포했다. 조선의 누구다? 세종이다. 쌍성총관부를 공격했다. 이거는 고려의 누구다?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여러분 이거
중3도 배웠어요, 이거. 중3도 배웠어요. 대한국제를 제정한 건요, 조선의 고종입니다. 고종이에요, 고종.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넘어가면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어떻게 고른 것은 이 상황이 뭔지 알아야겠네요. 왕이 보현원을 행차한 도중에 술자리를 먹고 무신들이 나오네요. 무신들에게 수박키를 시켰다. 수박키는 뭐냐면요. 무술대련이에요. 무술대련. 무술대련. 일종 태권도 시킨 거예요. 일종 태권도. 대장군 이성웅이 수박키를 하다가 도망가자 문신한례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성이 뺨을 찰싹 때렸습니다. 정중부 등 무신들은 낯빛이 변하고 서로 눈치사했다. 이의방 등 무신들이 보현원으로 먼저 가서 거짓 망명으로 병사들을 모았고 보현원 문 앞에서 여러 문신들을 죽였다. 자, 어떤 상황이에요? 누가 누구를 죽이고 있어요? 문신이 무신이 문신을 죽이는 상황이죠. 이렇게 죽이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무신이 문신을 죽인 상황이죠. 문신을 제거하는 방식은 무신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무슨 사건이란 딱 고려해 무신 정변이랍니다. 무신 정변. 다르게 말하면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자, 무신 정변은 그러면 언제 일어났는가? 이자겸 난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푸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무신정변 상황을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 무신정변이 왜 일어나, why, 왜 일어났는가? 바로 이자겸의 난 등 문벌귀족의 모순이라는 이 문제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무신에 대한 차별이라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지 이거를 풀 수가 있다는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는 당의 제도를 참고하여 중화통치제도로 삼성육부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좌사정, 우사정, 삼부를 배치했다. 행정을 담당했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삼성육부제를 운영하였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 특징이 명칭도 다르고요. 운영도 다르다라는 걸 알고 라는 게 보이죠, 여러분들? 원래 삼성육부는요, 원래 삼성육부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그리고 상서성 아래에 육부가 있어서요. 육부, 황제가 있고. 이게 당나라의 삼성육부인데, 이거를, 이 가국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여러분들? 가국가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그리고 이 정당성 아래에 좌사정, 우사정, 그리고 이 아래에 세 개를 뒀다는 거죠. 자, 어때요? 비슷은 한데 명칭과 이 육부 운영 방식이 다르죠. 명칭과 운영에서 다름을 보여주는 이 국가가 어디다? 바로 발해라는 발해. 1번 화랑도를 조직하였다. 신라 진흥왕씨입니다. 신라 진흥왕. 회사령을 제정하였다. 이때는 1920년대, 미안해. 1910년대입니다.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입니다. 단발령을 시행하였다. 단발령 여러분들 을미개혁 시기 1890년대 도병마사를 설치하였다. 도병마사를 배웠어요, 여러분들. 이거 고려죠, 고려. 자, 정답은 5번이다, 5번. 해동성국이라 불렸다라는 거. 가에 들어갈 제도로 옳은 것은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한 이 국가에 대해 학습한 내용이 적힌 카드를 항목에 맞게 붙여보세요. 경국대전. 이미 답은 났어요, 사실. 중앙정치기관 의정부 승정원, 지방인들은 관찰사 가, 교육기관 성균관 향교가 나오네요. 경국대전 의정부 승정원 하면 이 나라는 어디다? 조선이더라. 팔도를 정비했어요. 구조 오소경을 배웠어. 어디죠? 신라죠. 5경 15부 20, 62주 뭐 외울 필요 없어. 이렇게 복잡하게 나면 어디다? 발해다. 22담로 우리 배웠어. 어디죠? 백제고 정확히는 무슨 왕? 22담로는 무령왕 시기였다는 거예요. 사출도는 여러분 어디다? 부여였죠. 부여.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는 고려말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한다. 홍건적, 왜구.
홍건적 왜구. 신흥 무인 세력, 신흥 무인 세력.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도, 신진사대부도. 근데 신흥 무인가, 신흥 무인가,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가 나오면, 신진사대는 시기들 어느 시기냐면, 언제냐면, 바로 고려 말기입니다. 고려말, 고려말, 고려말이에요. 자, 고려말의 신흥 무인으로서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최영과 이성기라는, 최영과 이성기. 그렇다면 이들은 왜 신흥 무인으로 떠올랐는가? 왜 떠올랐는가? 당시 홍건적이라는 세력과 아래로는 왜구라는 일본 세력들을 격퇴하면서 그들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신진사대부란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이 되면서 이들 중심으로 고려를 바꿔가고자 했죠.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이 사람은 그래서 이성계 1번 동의보감 편찬하였다. 허준입니다. 허준 나당연합을 성사시켰다. 김춘추입니다. 김춘추 나중엔 태종 무열왕 되는 신라의 무열왕 되는 사람이고 해동 천태종을 창시했다. 이 사람 누구냐? 바로 의천이라는 승려입니다. 배우게 될 거고 4번 위화도 해군을 단행했다. 이성계가 4번 했죠. 왕호 천축국전을 서술했다. 해초입니다. 해초 여러분들 우리 배웠어요. 천축국이라는 나라를 갔다 와서 쓴 책이 왕호 천축국 전이라는 겁니다. 밑줄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의병을 일으켰다. 외적이 쳐들어왔다. 임금께서 떠났다. 전라자주자 이순신. 뭐예요 이거? 여러분 모르면 안 돼요.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1번 별무반이 조직되었다. 별무반 여러분 배웠어요. 별무반. 누구죠? 윤관이죠. 윤관. 윤관이고 누구의 문제 때문에? 여진족과의 문제 때문에 설치된 게 뭐다? 별무반이고 척합의가 걸릴 때 없다. 이건 여러분들 신미양요 이후에 설치된 겁니다. 3번 천리장성이 축조되었다. 천리장성 여러분들 누가 쳐들어오고 나서? 거란족의 침입을 막으면서 천리장성이 축조되었다는 거고 4번 갑오개혁이 추진되었다. 갑오개혁이 추진되었다. 이거는 청일 전쟁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 여러분들 청일전쟁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 정답은 5번이 되죠. 5번. 밑줄친 개혁의 내용을 옳은 것은 기묘는 살인이 화를 입는다. 중종이 총애를 받으면 각종 개혁 등 유교적 정치 실현했던 조광조와 살인 세력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돼 있다. 훈구세 반발 초래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사화 중 한 사건입니다. 한 사건. 사화는 뭐냐? 바로 살인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말합니다. 그럼 또 살인은 뭐냐? 살인 뭐냐? 바로 조선 중기 정치 세력입니다. 중기보다는 전기와 중기, 전중기 이쯤 시기쯤 되는 정치 세력을 말합니다. 자, 살이면 정치 세력이 있으면 이거에 반대된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된 세력이 뭐라나? 바로 훈구 세력입니다. 그럼 훈구는 바로 공훈이 있는 어, 관리들. 공훈이 있는 관리들, 훈구 세력. 조선 전기에서 중기로 넘어갈 때요. 조선 초기에 권력을 잡고 있던 세력은 뭐냐? 바로 훈구 세력들이요. 조선 건국부터 해가지고요. 왕이 즉위할 때 그때 많은 공을 세웠던 세력들이 권력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부패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니까 이들을 견제할 새로운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뉴페이스가 필요했어요. 뉴페이스가 필요했어요. 뉴페이스. 자, 이 뉴페이스가 언제? 바로 조선 성종 시기에 지방에 있던 양반들을 집안의 양반 등용하던 이들을 뭐라 부르는가? 바로 사림이를 부른다. 그러나 역시 훈구 세력들은 새로운 세력들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훈구 세력들은 뒤에서 나쁜 짓들 막
버리는 것. 살인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발생한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사화랑 사화. 살인들이 피해를 받고 죽어나간 사건들을 말하는데 그 사화는요, 총 4차례였어요. 4차례. 4차례 있었어요. 무오년에 갑자기 기묘한 을사사화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중종시기에 발생한 게 바로 이 기묘사입니다. 중종시기. 참고로 무오 갑자사는요, 연산군, 연산군. 그리고 을사사는 명종시죠, 명종. 자, 이 중종 시기에 기묘사 발생한 사건 누구 때문이냐? 바로 조광조입니다. 조광조. 조광조가 너무나 혁진적인 개혁을 펼쳤기 때문에 이거냐 반발로서 훈구 세력들이 살인 세력들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 급진적인 내용이 뭐냐? 그 급진적인 개혁이 뭐냐? 그 급진적인 개혁이 뭐냐? 그럼 그 개혁이 뭐냐? 그게 바로 이겁니다. 현량입니다. 현량.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현량권 뭐냐면 여러분들 추천제도 추천제도 말합니다. 추천제도 2번 영정법을 시행하였다. 이거는 나중에 조선 후기에서 나타날 이야기고요.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이거는 개화와 관련 내용이고요. 교정덕을 운영하였다. 이거는 무신정변 시기, 무신정변 고려. 아까 무신정변 배웠잖아요. 누가? 무신이 문신을 죽이는 내용. 바로 고려시대다. 고려시대. 중국기무도 설치했다. 이거는 갑오개혁 시입니다. 갑오개혁 시기. 갑오개혁 시기.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남인, 서인이 나오고 효종, 상복, 효종, 상복. 그럼 보면 지금 상복을 어떻게 하자? 상복 입는 기간을 두고 남인과 서인 간의 갈등이 있는 상황이죠. 자, 이거를 우리는 한 글자로 뭐라 하나? 바로 예송 논쟁입니다. 예송 논쟁. 예송 논쟁 부릅니다. 자, 예송 논쟁 관련된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됐습니다. 2번입니다. 노급 폐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거는 누구 왕이다? 신문왕이다. 왜 시행했다? 누구 견제하려고? 진골 귀족 견제하게 합니다. 노급을 폐지한 대신에 뭘 줬다? 관료전을 지급했다라는 관료전 지급했다. 왜? 왜? Why? 노급이 뭐길래? 노급 뭘 갖고 있었어요? 토지에 대한 조세를 징수할 뿐만 아니라 또 뭘?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이 뭐다? 그게 바로 노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 징발권 없애고 조세를 징수하는 권한을 준 게 뭐다? 반려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3번 탕평책을 실시했다. 이거는 영조 정조식이고요. 조선이에요. 조선. 노비 안건법 시행을 배웠어요. 어느 시대? 고려 시대고 누구다? 광종식이고 왜 했다? 누구 견제하려고? 이때는 호족이죠. 호족.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노비 안건법을 시행했다는 거죠. 급진 괴합파의 개혁이다. 이거는 갑신 정변 말입니다.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변사에 보고하기를 각 도에 납속하는 사람들에 대해 곡식의 양에 따라 관직을 내린다. 다음에 곡식을 받자 공명천사로 관직을 산다. 바로 이건 언제? 느낌이 어때요? 굉장히 신분을 사고 있는 느낌, 사고 있다. 구매하고 있다. 즉 신분제가 흔들리고 있다. 흔들린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3번이 됩니다. 3번. 공명천 뭐냐, 여러분들? 여기에 관직명 있어요. 이름을 비워줘.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좀 뭐냐? 공무원 1급으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1급에 준하는 장관직을 임명한다. 하고, 도장이 여기에 찍혀있어. 도장이 찍혀있고.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이름을 비워놓습니다. 비워놔요. 비워놔요. 이걸 뭐냐? 공명이랍니다. 공명. 이름, 이름, 네임, 블랭크, 비워준다. 이름을 비워주는 종이, 종이래, 종이.
이름을 비워놔서 이걸 파는 거야. 얼마? 뭐 100만 원에 100만 원. 100만 원에 팔아서 여기 이름 써라는 거야. 이름 써서 너 그 관절 가져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팔아서 국가에 파는 주체 누구겠어요? 국가가 팔겠죠? 국가 팔아서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게. 그러면 국가는 왜? 국가는 왜 공명첩을 팔았을까? 팔았을까? 왜냐하면 조선 후기에 이제 국가의 재정이 부족했다랑. 그러면 왜 부족했냐? 국가는 또 왜 부족했냐? 왜? 또 왜?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큰 전쟁을 큰 전쟁을 거쳐서 돈이 부족했다는 거야. 이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 평민들한테 공명처를 팔면서 국가 재정을 충당했다는 거. 자, 그러나 문제는 뭐다? 평민들이 이제는 아무나 개나 소나 다 양반이 됐다는 거. 이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밑줄 친 이 시기 문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시기는 김홍도가 나오고 풍속화 그리고 있다. 사람들 삶을 그리고 있다. 자, 이 시기는 언제냐면 바로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그래서 1번 삼국유사가 편찬되었다. 고려 시대입니다. 고려. 일연이라는 승려가 썼고요. 무령왕릉이 축조되었다. 무령왕 누구예요, 여러분들? 백제죠. 4번 충주 고구려배 건립했다. 충주 고구려배는 여러분들 고구려 장수왕 때야. 장수왕 시기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세웠다. 부여 어디냐면 여러분들 백제입니다. 백제.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문화는요. 문화는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어요. 후기. 전기는 굉장히 양반 중심입니다. 즉 지배계층 중 지배계층. 그래서 후기 가서는요. 서민들, 일반 평민들까지 문화를 즐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즐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서민들까지 문화를 즐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즐길 수 있었을까? 그러면 신석기 시대에 종교가 발달했던 이유는 뭐였다고요? 원시 신앙이 등장했던 이유는 먹고 살만해져서라고 했죠. 뭐가 발달해서? 농경의 기술이 발달해서란 거죠. 조선 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후기에도 농경 기술이 더, 더 발달한다. 더 발달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이양법이 있어요. 더 발달하게 되면서 일반 평민들의 삶이 나아졌어요. 나아졌어. 좋아졌어요. 나아지니 이제는 어떻게 먹고 살면 해결됐으니 문화를 찾기 시작한다. 문화. 대신에 여전히 서민들한테는 한자는 어려워. 그러면 쉬운 게 뭐다? 바로 그래서 한글을 관련된 한글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림도 막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대나무를 그리거나 또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그림도 일반 민간, 일반 사람의 삶을 표현하는 그림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세한 건 나중에 다 배우게 됩니다. 하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금치, 전봉준, 고부군수, 황토현 이거는 다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이에요. 동학농민운동, 동농민운동은 고부밀란에서 시작해서 1차, 2차로 이어지는 크게 세 사건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1차, 어, 1차 동학농민운동, 1차 동학농민운동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전주 화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전주 화약. 전주에서 정부와 함께 약속을 하게 되는데 우리 그만 싸우자를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라도 지역은 우리 동학 농민들이 스스로 개혁하겠다,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기구가 뭐냐면 그게 바로
집강소예요. 답은 4번이 됩니다. 고구려 부흥을 내세웠다. 이거는 고현무, 이거 고현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또는 건모장 이런 사람들 있죠. 서경천들을 주장했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배웠어요. 배울 거예요. 바로 묘청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만민 공동의 개최를 요구하였다. 이거는 독립협회와 관련 독립협회. 독립협회와 관련된다. 독립협회를 만든 사람이 누구다? 서재필이다. 서재필이다. 대한매일신문의 언론 지원받은 거는 바로 국채보상운동. 1907년에 있는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국채는 여러분들 뎁이에요, 뎁. 빚을 갚자 하잖아요. 국가의 빚. 가정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정부를 알아봅시다. 이 자료는 재헌 헌법의 전문이다. 재헌은 뭐냐면 여러분들 첫 헌법. 첫 헌법 말한 거예요. 여기서 재헌국회는 대한민국, 미안해 여러분들. 선생님 약간 정신이 좀 나갔어요. 피곤한가 봅니다. 이 재헌은 뭐냐면은 재헌, make. 이거 맞나? making 법이야, making 법. 법을 제정하다. 법을 만든 거, 법을 만든 헌법이다란 거예요. 여기서 재헌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3.1 운동을 계기로 상하에서 수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가 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 관련된 것은 3번 민주공화국을 선택했다. 장명경을 설치한 것은 여러분들 조선 정조 혹배법을 시행했다. 조선 태종 시기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영고 배웠어. 영고요. 어느 나라가 젊다. 어느 나라가 영하다. 여러분들 부영고라죠. 부여. 망이망소인안을 진압하였다. 망이망소인안. 이건 어디냐? 바로 고려시입니다. 고려시대다. 고려의 무신정권식이다. 무신정권식이다. 가민족인데 설명 옳은 것은 박종철 나오고 4.14 호헌저친하고 이한일 나오죠. 참고로 호헌은 뭐냐? 헌법을 수호하겠다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신탁 통치를 반대하였다. 이거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많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신탁 통치를 반대한 것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와 관련됩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와 관련된 내용이고 대통령 직선제 요구합니다. 일산의격 체결에 항의하였다. 이거는 저기 민영익의 자살. 그 다음에 미안해요 여러분들. 일단 넘어갈게요.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였다. 이거는 4.19 혁명과 관련된 4.19 혁명이고 이때 김주열 학생과 또 관련됩니다. 시민군 조직과 계엄군에 맞서왔다. 이거는 광주 민주화 항쟁과 관련된 정답 2번이 되는 거. 6월 민주항쟁 그러면 왜 일어났는가? 바로 전두환 정부에서 만든 8차 헌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럼 무슨 문제? 무슨 문제? 그 문제는 뭐냐? 바로 이 8차 헌법에 따르면요. 대통령을 선출한 방식은 대통령 선출은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별도의 기관을 통해서 간접으로 뽑았다는 거. 그러나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선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요구하는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뒤로 가서 피곤해져가지고 지금 설명을 대충한 경향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풀면서 우리 배웠던 내용들은 선생님 수업을 충분히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고 이 풀이가 여러분들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연습 삼아 또는 저도 첫 시도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